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지원한다고 매번 발표는 하는데 막상 주변에서 지원받았다는 사례를 찾아보기 너무 어렵죠. 적자가 나서 자금이 필요한 건데 적자 났다고 승인을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1,000원치만 수출해도 최대 500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도와드린 사장님들이 이 자금을 활용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신청 팁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추민 부지점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수출 정책 자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다려온 소식이죠.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출 기업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실제 성공 사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수출 바우처 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사업이죠. 수출 바우처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2025년에는 전체 수출 지원 사업 예산이 무려 6,195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45%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 수출 바우처 사업 예산은 1,275억 원으로 작년보다 15.7% 증가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죠. 실제로 컨설팅하는 기업들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약 3,5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업당 지원 한도가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라는 점까지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수출기업 A사의 경우 작년에는 3천만 원 지원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에 성공했는데 올해는 1억 원까지 지원받아서 더 다양한 동남아 국가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출 바우처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온라인 마케팅,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심지어 통번역이나 홍보 영상 제작까지 모두 가능하답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마케팅 관련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메타버스 활용 마케팅이나 AI 기반 시장조사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되었거든요. 2025년에는 세 가지 유형의 기업을 특별히 우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두 번째는 수출국가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 고성장 기업입니다. 특히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들에게는 수출 바우처 한도를 상향 지원하는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이는 우리 기업들의 시장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강화됩니다. 현재 14개국 21개소가 운영 중인데 여기에 1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출국을 다양화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죠. 이번에는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도 정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5년 예산이 3,825억 원으로 작년 2,005억 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약 2,1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특히 이 자금은 수출 실적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신규 수출 기업들을 위한 특별 지원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비예산 사업으로 2025년에 약 5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게 목표죠. 2025년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는 4가지 큰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크 서비스 기업 지원 확대입니다. 140억 원 규모의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를 새로 만들었고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이용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수출 바우처의 소상공인 전용 트랙을 새로 만들어서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수출 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2025년에는 무려 360조 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지원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앞당기고 자금이 빨리 기업에 전달되도록 한다고 하네요. 이제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알게 된 꿀팁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류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제표나 수출 실적 증명서는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정성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출 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지원사업 설명회에 꼭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매년 평가 기준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설명회에 가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미리 숙지하기입니다.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으면 마감 직전에 당황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지원 사업을 조합해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 바우처와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을 같이 활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수 기업도 수출 준비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혁신형 내수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고 했죠.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선정 발표 후 2개월 내에 첫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는 특히 신속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니 더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2025년에는 정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소상공인이나 테크 서비스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새로 생겼고요. 여러분의 기업에 맞는 지원 사업을 잘 찾아보시고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